네, 이나연, 최유리 외신캐스터 두 분이 시청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 준비해 왔을지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나연 캐스터, 미국 증시 장중에 상승권 상승세를 지키지 못하고 후반 들어서 좀 하락 반전하는 약보합부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외신 통해서도 하나씩 정리해 주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 그리스 구제금융안 의회 표결을 앞두고 불안감에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02% 약보합권에서 마감하면서 18,000선은 지켜내는 모습이고요. 나스닥 지수도 0.12% 하락하면서 5,098포인트, 그리고 S&P 500 지수 역시 0.07% 약보합권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먼저 오늘 장 초반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경기 지표들이 일제히 호전을 보이면서 상승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그리스 아테네에서 이 의회 표결을 앞두고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불안감으로 작용했습니다. 또 오늘 미 페드 중앙은행 옐런 의장의 금리 인상 발언도 있으면서 증시에는 부담으로 작용했고요. 결국 약보합권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옐런 미 의회 증언이 있었습니다.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은 오늘 그렇게 새로운 뉴스는 없었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옐런 의장은 또 그리스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라던가 중국과 같은 발언을 한 번씩 하긴 했지만 대외적 불안은 거의 끝나갔다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미 중앙은행 페드는 미국 경제가 계속 개선될 것임을 확신한다라면서 첫 번째 금리 인상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입장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날 나스닥 지수도 역시 소폭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바이오테크주들은 이날 일제히 강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애플도 1% 넘게 상승하기도 했지만 그리스 불안감이 더 크게 작용하면서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경기 지표들은 대부분 호조를 보였습니다. 먼저 미국의 지난달 생산자 물가는 전월 대비 0.4% 상승하면서 2개월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고요. 전망치도 훌쩍 상회했습니다. 이외에도 산업 생산도 호조를 보이고 미 페드가 미국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기초자료를 쓰는 베이지북도 미국 경기가 완만한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미국 경기 확장세에 대한 확신을 심어줬습니다. 하지만 역시 그리스 불안감이 증시의 상승폭을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텔의 실적 발표도 있었습니다. 인텔의 실적 호조를 보였는데요. 주당 순이익이 55센트를 기록하면서 예상치 50센트를 상회했습니다. 인텔은 사물인터넷 그리고 데이터 센터 부문 호조가 실적 호조를 이끌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인텔 외에도 이제 내일 또 이베이, 구글과 같은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꼭 챙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넷 옐런 의장이 하원과 상원에 출석해서 이제 증언을 하게 되는데 먼저 하원에 출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내용의 이야기들을 했는지 최유리 캐스터가 전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제넷 옐런 미 페드, 즉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올해 안에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옐런 의장의 하원 청문회 연설 내용, 로이터 통신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And although there are tentative signs that wage growth has picked up, it continues to be relatively subdued, consistent with other indicators of slack. Thus, while labor market conditions have improved substantially, they are, in the FOMC's judgment, not yet consistent with maximum employment. The U.S. economy also might snap back more quickly as the transitory influences holding down first-half growth fade, and the boost to consumer spending from oil prices shows through more definitively. 옐런 의장은 미국 경제에 대해 자신감을 보였지만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는 금융위기 이후 직후인 2008년 12월부터 0에서 0.2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외 시장 마감 상황 봐야 되겠습니다.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미국의 이 에너지주 업종이 좀 부진했습니다. 살펴볼까요? 네, 이날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에너지주가 1%대로 가장 큰 부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금융주와 유틸리티주 그리고 헬스케어주까지 모두 파란불을 켰는데요. 금융주가 0.8%대의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또 이날 유럽 증시는 소폭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리스 의회의 구제금융 입법 표결을 앞두고 관망세 속에 강보합권에서 대부분 장을 마쳤는데요. 독일 닥스 지수가 0.2% 상승했고요. 프랑스 캬크 지수도 0.29% 오름세를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외에도 남부 유럽, 스페인과 이탈리아 모두 0.6에서 1%대의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또 이날 경기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금리 인상 전망까지 겹쳐지면서 국제 금값이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한편 달러는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0.52% 상승하면서 97레벨대에서 마감을 했고요. 국제 유가는 미국 재고가 증가하고 이란 핵협상 타결에 따른 공급 과잉 우려에 WTI가 무려 3% 넘게 급락하면서 배럴당 51달러 선을 기록했고요. 3개월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늘 미 옐런 페드 의장 다시 한번 올해 안에 금리 인상 의견을 재확인했다는 점으로 정리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밤사이 올라온 SNS 확인해 볼 텐데요. 아무래도 제넷 옐런 의장의 발언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특히 비디오 서비스 이 스트리밍 업체죠. 넷플릭스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보이는군요.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SNS에서는 옐런 의장 청문회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공화당 의원들의 공격이 거셌는데요. CNBC는 공화당 더피 의원이 옐런 의장이 그동안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크게 비난했다고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비난보다는 금리 인상 시기에 촉각을 곤두세웠는데요. CNBC 기자는 오늘 옐런 의장이 2번이나 말한 sooner rate hike, 곧 금리 인상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을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시장 분석가는 옐런이 비둘기파적 태도에서 벗어나서 금리 인상에 대해 확실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옐런 의장은 연내 금리 인상을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은 어닝 시즌이 한창인데요. 오늘 넷플릭스 2분기 주당 순이익이 예상보다 20센트 높은 장 마감 후 시간의 거래에서 11% 급등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넷플릭스 깜짝 실적 비결로 가입자 증가를 꼽았습니다. 2분기에만 330만 명의 신규 가입자를 유치했는데요. 이 중 해외 신규 가입자는 240만 명으로 해외 가입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현재 넷플릭스는 북미 인터넷 트래픽 다운로드 비중이 36%로 유튜브, 페이스북, 아마존 등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췄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SNS에서 시장 전문가들은 오늘 또 넷플릭스에게 최고의 날이라고 말했는데요. 한때 한계에 다다랐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비디오 스트리밍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이 얼마나 성장할지 기대됩니다. 네, 두 분 준비하신 내용 잘 들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